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요, 지금 페이지가요,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요. 36페이지로는요, 그림 노트 보시고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상대방이 있느냐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그랬죠. 여러분, 없는 그러면은, 없는은요, 이것을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백주의,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달. 그래서 원칙은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저 밑에 있는 2항이죠. 뭐죠? 112항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했죠. 도달하기 전에. 또는요 제한 능력자가 됐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여기 이 말을 잘 이해하라고.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효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발송하고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송했는데 아직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가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의사표시가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없죠. 언제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발송만 했는데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어. 그럼 누가? 상속인이. 제한 능력자가 된 다음에 도달했어.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효력이 없다 그러면 돼안돼? 이거 안 된다고.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도달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먼저 뭐죠?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요. 일단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고 받고 읽죠. 알겠죠? 여기 붙이고 할 때 여기다 티귿 쓰면 안 돼. 티귿. 알겠죠? 붙이고 그러면 큰일 나. 내가 옛날에 붙이고만 썼더니 학생이 쫓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붙인다고 티귿 붙이는 거라고 그냥 붙이고라고 틀리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보낼 때는 붙이고고. 알겠죠? 그래서 그게 바뀌었나 봐요. 응? 자, 편지를 쓰고 아까도 바로 그냥 따지더라고요.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고 받고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을 요지라고 그래요. 이쑤시개 말고 요지. 알죠? 요지다. 알았다 이 말이죠. 받는 것을 도달이라고 그래요. 붙이는 거, 보내는 것을 뭐란다? 발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을 표백은 겉이 흰 종이에다가 이 말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 그건 재단법인 설명이라든가 또는 특히 유언이 표백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때는 도달이 원칙이고 발신이 예외예요. 그럼 봐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다른 시험에요. 다음 중에서 도달주의, 발신주의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발신주의는 도달주의에 뭐라고? 예외는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도달주의 예외가 뭐예요? 발신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도달주의 예외는 발신이고 발신이 아닌 것은 그럼 도달주의를 묻는 거잖아. 결론은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먼저 이해를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것과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뭐냐? 상대방이 없다? 그거는 표백주의 유언이죠. 상대방 없는 건 신경 쓰지 마. 있는 경우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대화자죠. 격지자는 지금 사무실하고 나하고는 격지자.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내가 말을 해도 바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럼 격지자.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대화자.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도달주예요. 그럼 봐봐요. 격지자는 청약은 도달주예요. 승낙은 무슨 주예요? 발신주예요. 그럼 잘 봐. 이건 발신주예요. 여기는요 도달이에요. 여기는요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에 대한 승낙이 발신이다 이 말이죠. 승낙이. 그런데 뭐는요? 여기는요 청약하고 승낙은 여기는 둘 다가 뭐요? 대화자는 도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청약은 격지하든 재화자든 무조건 다 도달주의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왜?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뭐를 했다는 거예요? 도달했을 때 청약이란 말을 써. 그러면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이죠. 아까 우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를 할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할 때. 그러니까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잘 그냥 따져가면 돼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있으면 뭐를 하는 것이고, 도달이고. 그래서 해제는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는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을 때 해제란 말을 써. 청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을 때 청약이야.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봐야 돼요. 특히 여기 봐봐요. 여기 하나만 예외잖아요. 격지자 간의 승낙이 발신이고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때 뭐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격지자냐 대화자냐가 나올 수 있죠. 격지자냐 대화자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럼 도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도달. 그럼 도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달은 상대방이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가 돼? 요주주의. 알면 요지가 돼. 알기 전까지를 도달이라고 그래. 그래서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그 편지를 받고 내용을 읽었다, 편지를 읽었다. 그러면은 도달이에요, 요지예요? 요지가 되는 거예요. 요지. 그건 도달이 아니에요. 이미 도달 단계를 넘어서 뭐가 된다? 요지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상태란 말이 뭐죠? 견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가족이 편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반드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여러분 지금 학원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편지가 지금 여러분의 집에 와 있잖아요. 지금 편지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죠? 가족이 받았죠? 그것도 도달이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시작.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요, 여기요. 도달로 인정하는 거, 등기를 반드시 사인 받아오죠. 내용 증명 사인 받아오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도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보통 우편은요 반송되지 않았다, 그건 도달이다, 아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편하고 그냥 우편하고 이렇게. 그런데요, 등기나 내용 증명을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그럼 도달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뭐를 해야 돼? 생활의 근거.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주민등록법상은 뭐라 하죠? 전입신고하죠?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고 무조건 전입신고해야 돼. 30일 이상. 알겠죠? 지금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지금 부산 가세요. 한 노가다를요, 한 2달 정도 하고 돈 벌어서 와야 되겠어.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노가다로 부산 내려가죠? 2달 거기 뭐 모텔 하나 잡아서 사용하죠. 그래서 생활하죠? 그럼 거기 전입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달 이상이니까. 30일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전입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는 주소지다, 아니야. 민법상의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도달이다, 아니다. 여기 재밌는 말이 뭐죠? 뭐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해. 그럼 뭘로 본다? 도달로 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하면 도달로 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잘 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이 말이 도달이란 말이니까. 그럼 뭐라고 나오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로 본다. 이거는 원초적인 표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그럼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도달을 부정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반송되지 않았다, 도달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죠. 도달주의 예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신주의라고 그랬죠. 도달주의는 발신주의죠. 이것 빼고는 다 무조건 도달주의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 빼고는 다 도달주의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대화자간은요 무조건 다 뭐예요? 청약과 승낙은 다 뭐예요? 도달주의죠. 여러분 도달하면 어때요? 도달하면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죠. 만약에 불착이다, 연착이 됐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표의자가 불이익을 지는 거예요. 왜요? 편지가 발송했을 때 효력이 있어요? 도달했을 때 효력이 있어요? 도달했을 때. 그럼 내가 편지를 보낸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죠. 그럼 표의자 입장에서는 편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받을 사람이 증명해야 돼? 보낸 사람이 증명해야 돼? 보낸 사람이. 왜? 내가 보내는 것이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낸 표의자가 불이익을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오면 이 6가지가 있잖아요. 6가지 중에서 제한능력자하고 무권대리하고. 그래서 상대방이요 촉구를 하죠. 촉구란 말이나 최고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확답을 해야 되죠. 그럼 발신주예요. 그럼 여기 격지자, 대화자 아니라고 그랬어. 대화자의 승낙은 도달이죠. 격지자에서 승낙이 발신이다. 격지자의 승낙. 그 다음 우리는 어떡하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일주일 전까지 7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발송을 해야 돼. 뭐를 하냐면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그 사람이 편지를 받고 스케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1일 날이 사원총회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돼. 그러면 21에서 마이너스 8을 해 항상. 일주일 전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럼 언제죠? 13일이죠? 13일 12시까지는 발송을 해야 돼 편지를.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아무튼요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죠? 연착의 승낙을 할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연착의 통지를 할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연착의 통지를 하기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이렇게 돼.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 발송. 알겠죠? 그다음에 채무 인수 승낙 여부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요. 여기 1, 2, 3, 4 이걸 잘 알아야 돼. 1, 2, 3, 4. 특히 우리 시험과 관계된 게 여기 두 가지 세 가지죠. 1번, 2번, 4번. 그런데 1, 2, 3, 4를 잘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그래서 다음 주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단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여기 보면 뭐냐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효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아까 방금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야.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그러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죠. 의사표시를 받을 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 도달할 때 나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갑이요 미성년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도달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상대방이 누구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죠.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법정 대리인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림을 잘 봐봐. 여기서 보면 의사표시가 갑이죠. 갑이 2월 1일 편지를 발송했어요. 청약은 도달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2월 5일 날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2월 3일 날 사망한 거예요.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을 했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했죠? 그럼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알겠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한테 편지가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하는데 도달 전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을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떡할까요? 미성년자다. 아까 우리 미성년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럼 갑은 을한테 편지가 도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을 주장을 못한다. 뭐하지 못한다?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을은 제한 능력자는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그러면 안 때부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요. 당연히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을 못하는데 을은 미성년자는 갑에게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미성년자. 물론 시험은 이게 잘 나와. 이게 법정 대리인이 잘 나오는데
을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공시송달은 잘못 없이 상대방이 알지 못해.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란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공시송달 이렇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요. 여러분요, 송달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옛날에는 법원 게시판에 있어. 그럼 법원 게시판은요, 우리 학원에 칠판 있죠. 여기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이런 것이 법원에 가면 벽에요, 2개 정도 있거든요. 저기다가요, 돋보기로 해가지고 봐야지 글씨가 보여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공송 대놓는다면 그거 알아 몰라. 아무도 모르죠. 옛날 다 그렇게 그냥 공송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보라든가 일간신문이라든가 전자통신 매체에다가 송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통신 매체만 인터넷, 알죠? 이런 데가 다요. 그래서 첫 공시한달 몇 주일이죠? 2주일. 15일 아니에요? 2주일. 2주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봐.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 공시송달을 해.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알았어 몰랐으니까 공시송달하고 두 번째 또 공시송달하죠.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어디 사는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도달한 걸로 봐버려요. 첫 번째는 몇 주일? 2주. 두 번째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는 언제? 그 다음날. 외국에서 공시송달 몇 개월? 2개월. 단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단축을 못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시송달 있죠? 2주일하고 여기 2개월은요. 2개월. 그래서 2개월하고 2주일은 여기 지금 안 나왔네요. 2개월하고 2개월하고요. 2주일 있죠? 이것은 뭐를 못한다? 이것은 단축을 못해. 단축. 기간을 단축할 수 없어요. 알겠죠? 단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공시송달. 공시송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과실 없이. 딱 하나만 하면 돼. 과실 없이. 항상 과실로냐 과실 없이냐 이것만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요. 편집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편지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다.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이 못하지만 을은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요, 대리예요. 대리.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대리를 보도록. 그렇게 대리는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대리에서는 지금 계속 최소 지금요 몇 년간 지금 최소 3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장으로 몇 개 나오냐? 4개씩. 작년에 4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표현대리, 그다음에 무건대리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표현대리로 나오고. 그래서 아마 표현대리가 매년 같이 나온 경우는 드물어요. 올해 표현대리가 나오기는 약간 힘들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건대리는 매년 나오니까 매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대리에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에 가는 것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가요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 돼 있죠? 그래서 38페이지 펴고요. 잠깐 5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